셰프님, 제가 생각할 때 탕수육은 네. 그 딱 먹었을 때 그 바삭함과 그 소스 이 네. 두 가지가 좀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탕수육의 결정적인 요소죠. 예, 예.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재료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재료로 할 수 있는 오이, 오이. 당근. 이건 뭔지 혹시 아시죠? 요거는 제가 또 최협이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게 뭘까요? 목이버섯 아닙니까? 예, 모기버섯. 이게 예. 여름에 되면 날라다니는 목이 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좀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이게 해물인 줄 알았는데 예. 예전 같았으면 날아다니나요? 말씀드렸지만 저 좀 배웠거든요. 예. 자, 여기 파인애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체리는 꼭 넣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색깔을 내기 위해서 체리 준비했고요. 자, 완두콩도 완두콩.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전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 근데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그냥 감자 전분을 사용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고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 고기를 또 우리가 어디다 놓겠습니까? 또 냉장고. 네. 자, 냉장고에 있는 고기를 그렇습니다. 자, 고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게 한 덩어리 되어 있는데요. 예. 일단 열어보게요. 돼지고기인 거죠? 네, 돼지고기인데 이런 상태의 거는 별로 많이 못 봤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이게 돼지고기 안심입니다. 지방이 적고 예. 그래서 순살고기라서 자, 고기를 썰기 전에 일단 채소 재료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볼 하나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오이. 그 오이는 그냥 칼질해서 둥둥 쓰는 것보다는 약간 칼집을 넣어서 쓸게 되면 좀 예쁘장 할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선으로 썰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면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럼 면에다가 하나, 둘, 셋, 3등분하고 가운데 하나, 둘, 두 번째 등분에다가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쪽 면도 똑같은 방법으로 쓸어 놓게 되면 그냥 쓰는 것보다 훨씬 틀립니다. 자, 그러면 돼 있거든요. 그럼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짠. 와. 틀리죠? 번개 모양인가요? 번개. X자가 좀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오이를 썰었으니까 예. 당근도 옆면을 살짝 제거를 시켜주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와. 이런 것도 우리 셰프님께서는 배우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 터득하신 건가요? 이런 것도 뭐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다 네. 혼자 터득을 하는 거죠. 칼을 많이 쓸게 되다 보면 예. 여러 가지 모형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쉽고 편한 방법이라서 이렇게 했고요. 옆면은 껍질을 안 벗겼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두툼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아까 목이버섯은 이제 마른 건데요. 이걸 물에 불려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넣으시고. 그 오이랑 당근이 더 필요하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소스를 얘네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그 장식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 거고요. 자, 파인애플이 있는데 파인애플은 그냥 저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근이랑 오이가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많이 넣게 되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소스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예, 예. 적당히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완두콩, 체리 체리.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절반을 갈라서 짠. 또 예쁘네요. 색깔 예쁘죠? 예, 예.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전분이 좀 필요할 건데요. 예. 전분에다가 물을 좀 부을 거예요. 물을 아예 부어버려 가지고 침전을 시켜버리는데요. 살짝 젖게 되면은 물이 다 가라앉습니다. 이제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침전을 시켜놓고요. 자, 이거는 잠깐만 저쪽에다 놔주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썰도록 할 건데요. 여기다가 네. 고기는 한 4,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시고요. 이특 씨도 잘 알죠? 중국 요리의 대명사인데 탕수육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탕수육이요. 예, 이게 바로 우리 중국 요리가 우리 주변에 대도 한 10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 뜻을 물으면 또 의외로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탕수육. 중국 바람이
원 발음을 이제 한국식으로 표기를 한 건데요. 탕수육이라 원 발음은 당, 달다, 예. 수, 식초라는 새콤, 아, 달콤 새콤한 고기, 달콤 새콤한 고기 요리입니다. 그래서 제일 포인트가 달콤 새콤한 것만 알게 되면 아, 이 요리가 무슨 요리인지 알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4, 5cm 정도 이런 식으로 썰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볼 하나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고기를 또 맛있게 또 썰어주시네요. 네. 이 탕수육이란 요리는 남녀노소 그리고 연령대를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또 이것도 약간 역설적이긴 하지만 예. 이게 중국 요리니 한국 요리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런 기름에 튀긴 음식을 또 좋아하지 않는다는 아, 처음 들어보는 그렇습니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고기 이렇게 쓸어놨고요. 예. 자, 잠깐 치우고요. 좀 전에 보시게 되면 전분에다가 어머. 물을 넣었으니까 예. 아주 딱딱하게 우와. 침전이 돼 있거든요. 예, 예.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 예. 이거를 풀 때는 수저. 이렇게 하면 또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부피만큼이나 1대1 정도. 1대1 비율로요? 네. 그래서 으스러뜨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접시를 하나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살짝 묻었잖아요. 예, 예. 원래 이제 일반적인 탕수육에는 이제 계란이 좀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제 계란을 안 넣고 전분으로만 할 거예요. 아, 탕수육 계란을 넣고 튀기게 되면은 얘네들이 바삭한 맛을 내는데 그냥 계란을 안 넣고 했었을 때는 바삭함하고 또 쫀득쫀득한 그런 맛도 나거든요. 살짝 묻혔으면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하나씩. 그래서 한알 탕수육. 한알 탕수육. 아, can you help me? 아, 도와드릴까요? Yes. 예. 예. 아, 유학 다녀오셨었나 봐요. 어떻게 오래 하다 보니까요. 예, 예. 먹고 살려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즉석에서 만들고 튀기게 됨으로써 훨씬 또 맛있습니다. 선생님께 요리를 배운 제자분들도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학교 강의한 지 20여 년 됐으니까 예. 배출한 학생만 해도 뭐 몇천 명이 되긴 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재료 쓸어놨고 네. 튀김옷 만들어놨고 또 소스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물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고기에는 튀김옷 같은 거, 밑간을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렇죠, 예. 소스를 간을 아주 세게 할 겁니다. 아. 그래서 튀겨놨었을 때, 버무렸었을 때 얘가 희석이 되고 딱 알맞는 상태의 맛을 내는 거고요. 또 음식 만들기도 되게 편합니다. 예, 예. 자, 물 12개를 넣도록 하는데 네. 볼 여기다 준비하고 가득 기준으로 해서 12큰술, 네. 둘, 셋, 넷, 네. 다섯. 이렇게 막 쉬고 있을 때 말 걸면 이제 여섯. 잊어먹는 거죠. 7. 9, 내일은 뭐 하시나요? 저 내일은 출국합니다. 자, 이렇게 넣으신 후에 그다음에 여기 간장을 넣어 주실 건데요. 예. 간장도 자, 양조간장을 네. 일단 2개 가득 넣고요. 근데 이 간장은 확실히 새콤한 식초, 달콤한 설탕, 그리고 간을 해줄 양조간장. 네. 간장은 소금이랑 좀 다르게 깊은 맛이 좀 나는 게 맞죠? 네, 이게 감칠맛을 내기 때문에 이 양조 간장을 제가 즐겨 쓰는 편인데요. 자, 간장 넣고 색깔 이 정도 아주 좋죠. 예, 예. 그다음에 2큰술 이건 설탕. 설탕 좀 4수저 반에서 5수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사실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드는 형태고요. 만약에 너무 달다 싶으면 이제 빼주시면 숫자를 그렇죠, 빼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제 간장 소스를 이렇게 색깔을 만드는데 색만 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맛과 향도 진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간장은 질소 함유량이 높을수록 고급 간장에 속하는데 질소 함유량이 높은 양조 간장은 적은 양을 넣어도 맛과 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신 후에 식초인가요? 자, 이제 식초를 넣도록 할 건데 식초는 3큰술. 큰술. 지금 맛을 보게 되면 아주 맛이 강합니다. 하지만 튀김옷에 아무런 밑간을 안 해놨기 때문에 강하게 해놓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를 버무렸었을 때
이제 희석이 되면서 딱 알맞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얼마나 강한지 제가 살짝 한번. 예. 어우, 딱 봤어요? 저 굉장히 이상할 줄 알았는데 맛있는데 근데 선생님? 그 간장이 설탕하고 식초의 새콤한 맛을 또 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세다고 말씀하셔서 막 굉장히 막 시큼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간 만약에 혹시 보실 줄 알면 여기서 이제 내가 새콤한 걸 더 넣고 싶다, 안 넣다를 조절하면 되는데요. 조금 왜냐면 어떤 경우는 식초가 따놓은 지 오래됐을 경우 새콤한 맛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룰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대로 하지만 또 약간 융통성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아 벌써 끝난 건가요? 재료 이제 익혀야죠. 어, 자, 이쪽으로 옮기도록 예.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170도, 180도 되는 그런 기름에서 튀겨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손을 딱 대 보셔가지고 이 열기를 느끼시면 되는데 예. 이게 불을 틀어놔서 열기를 느끼는 건지 혹은 기름이 가열돼서 열기를 느끼는 건지 확실치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하나 정도를 딱 넣으셔가지고 지금처럼 이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그냥 나머지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 손씩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처음에 걸리네요. 거는 다 익어버리고 뒤에 건 아직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두 예. 개씩. 자, 그래서 더 빨리 익게 하려면 당연히 저 도와주실 거죠. 아 예. 자, 그럼 빨리 넣으실 때 던지면 안 돼요. 이렇게. 기름이 튈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천천히. 이걸 통째로 넣으면 안 되나요? 안에 통째로 넣게 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자, 예.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어넣고 나면은 일단 먼저 건들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수저로 한번 밀어보는데 이게 단단한 느낌이 들면은 예. 처음에 넣을 때는 물컹물컹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단단해졌어요. 오 예. 네, 이럴 때는 이제 한 부분씩 네. 3분의 1씩 건져서 붙어 있는 것들을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 또 근데 확실히 지금 육안으로만 봐도 전분으로만 해서 그런지 튀김옷이 굉장히 얇고 바삭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건지면서 막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두드리는 거는 지금 전분이 고기를 감쌌기 때문에 뜨거운 기름이 바깥에서만 열을 가서 튀겨지는 건데요. 예, 예. 톡톡 치는 거는 둘이 붙어 있는 부분 떼어내는 역할도 하고 예, 예. 또 하나는 살짝 깨져가지고 튀김옷에 기름이 스며들어가서 더 바싹 튀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오늘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신 후에 지금 한 번 했으니까 1회전. 예, 예. 좀 기다렸다가 한 번 다시 건져서 툭툭 쳐서 2회전. 좀 기다려다 3회전 정도 하신 후에 지금 보시면 이제 커피 색깔 같은 무늬가 나타나잖아요. 예. 그때 한번 다 건져주세요. 왜냐면 지금 기름 속에서 고기하고 전분의 수분이 흘러나오고 보글보글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이제 바싹 튀겨지는데 좀 약간 그 영향을 주는데 모든 것들을 한번 다 건져내게 되면 기름 속에 지금 뭐가 있나요? 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불을 최고 센 상태로 틀어놔서 이 안에는 수분을 다 이제 제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회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붙은 것도 문에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다 한번 거기다 놓으셔도 돼요. 예. 아니면 뜨거울 수 있으니까. 자, 다 건져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이게 조금 더 익혀야 되니까 그냥 두 번째 넣을 때 예, 예. 살짝 한번 건져서 이제 맛을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보글보글한 소리가 이 안에 수분인데요. 예. 불을 최고 센 상태로 틀어놓으니까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는 수분 어떻게 되나요? 날아가겠죠. 다 날아가죠. 예, 예. 예. 보글보글한 소리가 없어지면 그때 이제 집어넣고 튀겨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 튀길 때 온도를 한 180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같은 온도에서 튀기는 게 맞나요? 예, 아마 그 정도 180도에서 200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만약에 좀 더 여기서 연기가 혹시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과열된 거니까 그때는 불을 꺼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딱 이제 지금 소리가 조용해서니까 넣을 건데요. 예. 넣는데 조리째로 그냥 붓지 마시고 이렇게 딱 넣어봐가지고 넘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그때 부어주시면 돼요. 근데 딱 하는데 조리째로 넣는데 넘칠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불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살짝 들어주면 이게 이제 부풀었던 그 것이 가라앉고요. 지금 이 상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와.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은 불 꺼놔도 돼요. 예, 예. 그럼 이미 예열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맛있겠다. 자, 이 상태에서
소스, 예.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 있잖아요. 예. 넣어주시고, 자, 얘가 끓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 친구들을 집어넣고 물전분을 조금만 준비할게요. 자, 그럼 제가 이거 2번 튀긴 이 탕수육을 한번 살짝 맛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삭한 그런 맛이 쫙 나는데요. 괜찮죠? 야, 정말 깔끔하고 고소하고 과자 같아요. 네. 바삭바삭거려서. 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끄는 게 보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을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끓었던 게 다시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전분을 푸고 걸쭉하게 만들어줄 건데 꿀처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탕수육은 워낙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배달 음식으로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근데 중국집마다 좀 들어가는 또 재료들이 좀 다르고 레몬도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뭐 레몬도 되고요, 오렌지도 되고 예. 뭐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자기만의 갖고 있는 개성적인 그런 특징을 살려서 한 거고요. 예. 자, 일단 말하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끓고 있으면요. 예. 하나 풀어가지고 삥 둘러 넣어주시고 떨어진 데를 빨리 져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녹말이 형성이 될 건데 꼭 예. 끓을 때 넣어주시고 끓었던 게 이제 차가운 곳이 들어가니까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다시 끓을 때 져서 보니까 농도가 안 됐어. 그러면 또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서너 번씩 넣는 거예요. 자, 또 넣으시고 얼마큼까지 넣어주면 꿀처럼 될 때까지. 자, 조금 이제 걸쭉해진 느낌이 들지만 아직 내가 말하는 꿀처럼 되진 않았죠. 예. 와, 신기하다. 사실은 소스가 조금 여유스럽게 했어요. 예. 걸쭉해지긴 했지만 보이죠? 걸쭉해지네. 예. 또 줄여서 아까보다. 갑자기 또 생각이 든 건데 이 탕수육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먹이 맛있다, 찍먹이 맛있다. 소스에 대해서 말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중식의 대가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탕수육은 부어서 먹는 게 맛있는지 맞는 건지 아니면 찍어서 먹는 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뭐 맞고 안 맞고보다는요. 원래는 이렇게 다 버무려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먹이죠, 예. 네, 부먹, 네. 찍먹, 부먹 나 그거 헷갈리는데 만약 소스를 따로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배달을 할 때 미리 버무리면은 눅눅해질까-봐. 섞어버리면 눅눅해지고 양도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어떻게 하라 그러죠? 꿀같이 됐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기름 빼고 하나, 어우. 둘 해갖고 집어넣고 야, 보고 있는데 설렌다, 자, 그래서 어떡해. 기술 와. 나옵니다. 야, 야, 선생님. 자, 멋있으십니다. 멋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말씀했어요. 자, 소스는 자기가 더 넣으셔도 되고 네.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꿀처럼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예, 예.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딱 봐도 틀리죠? 아, 최고입니다. 자, 대가의 손길이 들어가 더욱 바삭하고 더욱 꿀맛 같은 한알 탕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르게 즐기는 한알 탕수육, 바삭함 제대로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반죽을 튀길 때 숟가락으로 툭툭 두드려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튀김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 더 바삭바삭해진다는 사실. 겉은 바삭, 속은 쫄깃한 맛이 일품. 한알 탕수육으로 인기 만점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한알 탕수육을 다시 살펴볼까요? 한알 탕수육은 우선 오이, 당근은 사방에 칼집을 낸 뒤 두툼하게 썰어주세요. 불린 목이버섯, 파인애플은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체리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전분에 물을 섞어 침전시켜줍니다. 돼지고기는 5cm 크기로 썰어주세요. 침전시킨 전분은 부순 뒤 돼지고기에 버무려줍니다. 버무린 돼지고기는 접시에 한 알씩 고루 펼쳐주세요. 물에 양조간장, 설탕, 식초를 넣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170도로 예열된 기름에 고기를 넣어 튀긴 다음 숟가락으로 두드려주세요. 튀긴 고기는 한 김 식혀줍니다. 식힌 고기는 180도 기름에 한 번 더 튀겨주세요.
달군 팬에 소스를 넣어 끓여줍니다. 여기에 불린 목이버섯, 손질한 당근, 오이, 파인애플, 체리, 완두콩을 넣어 끓인 뒤 전분물을 나눠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튀긴 고기를 소스에 버무려주면 한알 탕수육 완성! 오늘의 요리 한알 탕수육으로 가족을 위한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자, 우리 셰프님께서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한알 탕수육 이제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것은 돼지고기를 갖고 한 건데요. 이제 예. 바삭하게 튀겼기 때문에 오래돼도 이제 눅눅함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새는 고기를 안 드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예. 버섯이라든지 표고버섯 혹은 단호박 같은 것도 사용해갖고 만들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비슷하고요. 자, 일단 한알 탕수육. 핫 뜨거, 핫 뜨거, 핫 뜨거. 사실 저희가 이제 요리 완성컷을 찍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흐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눅눅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그건 제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삭하고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드셔도 바삭함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간장으로 소스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간장의 깊은 맛이 또 함께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칠맛이 또 색깔도 좀 되게 먹음직스럽게 된 것 같아요. 예, 저는 놀라운 게 사실 탕수육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별한 날에만 시켜 먹는 중국 요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탕수육이라는 요리를 집에서 어렵지 않게 손쉽게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전 벌써부터 기대되고 설렙니다. 선생님, 네. 이 국물은 없지만 깊은 맛이 나는 별미, 네. 이 해물 볶음 우동에 들어갈 재료 한번 볼까요? 네, 해물 볶음 우동에는 이렇게 버섯, 네. 그리고 청피망, 홍피망 들어가고 대파랑 양파, 네. 마늘 이렇게 넣고요. 예. 그리고 깻잎을 조금 넣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해산물로는 새우랑 오징어 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은 네. 해선장이랑 굴소스로 이제 간을 맞출 거예요. 예, 너무나 기대가 되는 이 해물 볶음 우동인데요. 이 해물과 면이 어우러져 별식으로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일단 네. 채소 먼저 손질할 것 같아서 네.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망 좀 썰어 보도록 할게요. 될까요? 선생님, 네. 피망이 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이유가 또 뭘까요? 이제 볶음류에는 일단 이렇게 달큰한 맛이 나는 이제 채소류가 있으면은 예. 볶았을 때 더 이제 달큰한 맛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네. 피망류나 양파 이런 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 피망 식감이 정말 좋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향도 좋고요. 네. 피망 들어가고요.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해물 볶음 우동 이렇게 또 마지막 요리로 또 오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이건 배워 두셨다가 네. 또 진짜 광희 씨가 집에서 해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녁에 가서 바로 하려고요. 네. 제가 주로 이 토요일 네. 재방송을 보면서 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제 오늘은 그냥 바로 오늘 본방 보고 나서 바로 알겠습니다. 아주 길쭉길쭉하게 썰어주네요. 네, 길쭉길쭉하게. 네. 자, 진짜 많은 분들이 이 국물 있는 짬뽕도 좋아하시지만 이 볶음 짬뽕 맞아요. 정말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예, 채 썰어서. 예. 채 썰어서 넣고요. 너무 얇게 썰지 마시고 네. 조금 두께감이 있게 써셔야 볶았을 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깻잎이 있는데요. 네. 깻잎은 어느 정도 올라가나요? 깻잎은 이제 다 요리가 다 된 상태에서 위에 올려가지고 네. 이제 열기로만 이렇게 비벼서 드시게. 아, 아무래도 또 열이기 때문에 이 향이 정말 좋아요, 맞아요. 선생님. 저도 이 깻잎 정말 좋아해가지고 아. 고기 먹을 때 깻잎으로 거의 다 싸 먹어요. 아, 진짜요? 예. 그리고 음식 위에 올라가도 향도 좋고. 네. 깻잎이 들어가면 일단 예. 이제 음식이 좀 더 깔끔해지고 맛이 예. 막 이게 향이 좋기 때문에 그쵸. 저도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인공이죠. 해물을 손질해 볼 텐데요. 오늘은 셰프님께서는 네. 선생님께서는 오징어와 새우를 준비해 주셨어요. 자. 네. 만약에 집에 있는 다른 해산물 또 어떤 게 또 어울릴까요? 그냥 조개류도 어울리지 않나요? 조개류도 예. 어울리고 다 괜찮습니다. 그냥 오징어가 가장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시니까 오징어로 전 준비를 했는데 네. 다 좋아요. 사실 경제적이고. 네. 오징어 이제 안쪽에다 칼집을 넣어줄게요. 네.
근데 이 안쪽에 칼집 넣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안쪽으로 넣어야 이제 말렸을 때 이제 칼집이 예. 바깥쪽에 이제 가기 때문에 네, 말리지 않게 네. 조리했을 때 이렇게 오그라들지 않게끔 네. 그리고 또 간도 잘 배고 예 사이사이로 네. 먹음직스럽잖아요. 이렇게 맞습니다. 딱 말리면 사이사이 안쪽으로 이렇게 썰어서 일자로 네. 큼직하게 예 진짜 맛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네. 새우도 칼집을 좀 내줄게요. 뒤에 이제 새우도. 등을 좀 까서 이 중식에도 새우 참 잘 어울려요. 너무 많이 쓰죠. 깐쇼 새우, 네, 깐쇼 깐쇼 새우. 새우 너무 맛있죠. 예, 진짜 맛있어요. 다음번에 나오실 때도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래 좀 좋죠. 자, 이렇게 네. 재료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볶아봐야겠죠. 볶으러 가보시죠. 네. 자. 이거 볶아보겠습니다. 재료 한번 다 넣고. 자, 볶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해요. 볶을 때는 그냥 뭐 처음에 이제 파랑 마늘 넣고 볶다가 예. 채소랑 이제 해물 넣고 같이 볶으면 돼요. 자, 순서대로 한번 맛있게 볶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볶는 과정에서도 요리 비결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잘 지켜봐 주세요. 기름을 네. 좀 넣고 사실 이제 확실히 이렇게 볶고 나면 네. 볶아지면 음식이 좀 더 깊은 맛이 나면서 좀 맞아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육수가 없어도 예. 볶음만으로도 그 불맛이. 네, 불맛이 나기 때문에 자, 파랑 마늘을 네. 파랑 마늘 넣고요. 볶음 우동 네. 자주 드세요? 볶음우동 자주 먹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네. 중식 요리 중에 하나예요. 아, 볶음 이제 짬뽕. 예. 딱히 이렇게 국물이 흐르지도 않고 또 그죠? 매콤하고 아, 또 맛있잖아요. 그죠. 그 맛있는 그 양념이 그 면 안에 싹 배고 그다음에 같이 먹는 그 채소들 네. 그다음에 그 해산물 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차에서 먹기에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또 파기름 마늘기름 나니까 향 네. 확 올라오고요. 여기에 네. 간장 반 스푼 넣고 네. 그다음에 술 하나 정도 하나 넣고요. 넣어놔서 모든 이제 해물이랑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물을 좀 볶다가 선생님 해산물 들어가고 난 후에는 네. 해산물 너무 오래 볶으면 안 되잖아요. 네. 채소랑 또 같이 볶다 보면은 네. 또 온도가 또 낮아지니까 예. 같이 이렇게 해산물 넣고는 바로 네. 채소도 같이 넣습니다. 네. 이야. 아, 벌써 맛있는 이제 예. 향이 그 재료들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나는 그 맛이 있어요. 그 조화로운 향. 맞아요. 피망에서는 또 약간 매운 향도 나잖아요. 예. 알싸한 네. 느낌. 그래서 넣고 여기에 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100ml 정도. 많지 않은 양이에요. 네. 그냥 왜냐면 소스가 조금 섞일 수 있게 어우러질 수 있게, 네. 버무려질 수 있게. 여기 물을 조금 넣으시고 예. 그다음에 간을 할게요. 예. 자, 굴소스를 1개 반 정도 넣을게요. 소스 1개 반 넣겠습니다. 1개 반 정도 네. 넣고 다음은 해선장. 어? 해선장을 좀 넣을게요. 해선장이 뭔가요? 네, 해선장 선생님? 소스는 이제 주로 어떻게 뭐 그 쌀국수 집에 가서 아. 이제 찍어 드시는 소스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이제 해선장이라고 해요. 아, 그 해선장 네. 들어봤습니다. 해선장을 1스푼 정도 넣고 네. 네. 해선장 들어가니까 확실히 그 향이. 향이 좀 나죠. 예, 해산물 향이 맞나요? 맞아요. 예. 좀 중폭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후추를 좀 더 넣을게요. 후추 넣겠습니다. 오늘은 해물볶음 우동인 거죠? 네, 해물 볶음 우동이죠. 여기서 조금 매콤하게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볶을 때 고추기름 좀 넣으셔도 되고 아. 또 마지막에 뭐 이제 고춧가루 조금 추가해서 같이 네. 볶으셔도 돼요. 이거에 따라. 네. 자, 면을 넣습니다. 면을 넣고 오늘 만드는 해물볶음 우동은 굉장히 또 그 재료들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간도 잘 배 있고. 네. 여기 이제 좀 육수가 쫄아들 수 있게 조금만 쫄 때까지 기다릴게요. 예.
따로 전분 같은 거 넣어주지 않네요. 네, 전분은 꼭 넣지 않아도 되고 이 면 안에서 이제 전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가 저 물을 좀 넣었잖아요. 네. 물이 어느 정도 좀 날아가고 맞아요. 다 이렇게 엉킬 수 있는 정도의 약간 수분 정도가 남았어요. 네, 이제 이 정도만 되면 다 된 거니까 여기다 예.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오징어 사이사이에 맛있는 그 맛이 들어간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참기름 넣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식초를 좀 넣을 건데 식초는 왜 넣냐면 이제 신맛을 내고 싶어서 넣는 건 아니고 네. 간을 볼 때 약간 뭐가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럴 때 맞아.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진짜 많잖아요. 예? 그럴 때 식초를 조금만 넣으시면 그럼 예. 간이 잡혀요. 뭔가 모를 그럼 네. 간이 잡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신맛이 나는 건 아닌데 예. 뭔가 부족한 맛이 채워지는. 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볶음에는 이렇게 식초를 조금 사용을 하는 마지막에. 편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서 날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번만 식초의 시큼한 맛은 날려주고. 날려주고 오. 그 부족한 맛은 채워주고. 네, 네. 네. 자, 이렇게 저는 완성도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집게 준비하도록 네. 할게요. 야. 선생님, 네. 근데 진짜로 뭐 제가 기분 탓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식초 이렇게 한번 두르고 나서 그 신맛을 한번 날렸잖아요. 네. 근데 뭔가 더 진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좀 더 예. 복합적인 향이 나면서 예. 진짜 이거는 꿀팁인데 정말 많은 셰프들이 하는 이제 방법인데 정말 약간 이게 약간 뭔데 이렇게 부족하지 할 때 예? 식초를 좀 넣으면 돼요. 오, 한번 저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식초가 아니어도 레몬즙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무튼 산미가 있는 그런 이제 재료를? 네, 재료를 넣으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진짜 저희가 오늘 뭐 그 노초라고 했는데 노초? 노추. 네. 이 노초를 넣지 않았어도 네. 지금 우동면에 그리고 오징어라든가 네. 다른 재료에 아주 맛있게 네. 이 양념이 잘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색깔을 조금 더 내고 싶으시면 넣으시면 되는데 가정에서는 사실 없기 때문에 예. 저도 그냥 오늘은 지금 이 안 자체로도 넣습니다.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우리 피망을 넣었는데요. 네. 집에 있는 재료 잘 어울리는 것들도 함께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버섯도 마찬가지고요. 버섯도 마찬가지고. 맨날 이렇게 국물 있는 면 드셨다면 오늘은 국물 없이 네. 이렇게 맛있게 볶은 해물 볶음 우동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썰어놓은 예, 깻잎을 좀 예, 향긋하게. 네, 따뜻할 때 같이 비벼서 네, 치고 위에 깨를 조금 뿌려줄게요. 이렇게 뿌려볼까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선생님. 네. 드시면 돼요. 이야,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입맛이 확 돌아올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국물은 없지만 깊은 맛이 나는 별미 해물 볶음 우동이 완성됐습니다. 해물 볶음 우동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홍피망, 청피망, 양파, 깻잎을 채 썰어 주세요. 오징어는 안쪽 부분에 칼집을 넣어 큼직하게 썰고 새우는 등에 칼집을 넣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어 달군 뒤 굵게 썬 대파와 편썬 마늘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진간장, 청주, 오징어, 새우를 넣어 볶다가 흰 망가닥 버섯, 손질한 채소도 넣어 볶아줍니다. 물, 굴소스, 해선장, 백후춧가루, 삶은 우동면을 넣어 볶아주세요. 참기름과 식초도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식초를 넣으면 부족한 맛을 채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볶은 우동을 담고 채 썬 깻잎을 올린 뒤 통깨를 솔솔 뿌리면 해물 볶음 우동이 완성됩니다. 선생님, 파스타면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정말 다양한 면이 예? 있는데요. 이게 뭐하고 뭐죠, 선생님? 이거는 스파게티 면이에요. 오. 굵기에 따라서 이름도 다양한데요. 네. 저는 오늘 가장 평범한 스파게티 면으로 해볼 거예요. 이건 뭐예요, 선생님? 요거는 나비 모양인데 예, 나비 이름이 외우기 힘드실 수 있는데 파팔레라고 해요. 파팔레? 네.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꼬였는데 푸실리라고 하고요. 아, 푸실리? 네, 네. 파팔레, 네. 푸실리. 요즘 이렇게 색도 다양하고 예. 모양도 사실 여기엔 3가지밖에 없지만 정말 다양하죠. 맞아요. 저는 그럼 오늘 반반 할게요. 아, 반반 하시겠어요? 예, 예. 네. 그럼 저는 요거를 이렇게 파스타 면 익히다 보면요. 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인분이 네. 얼마큼인지 모르거든요. 1인분은요. 딱
이렇게 잡았을 때 네. 110g, 120g, 100g 먹는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네. 요 정도예요.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네. 이렇게 동전보다 조금 작은 정도. 네. 네, 그렇게 해서 면을 삶아볼까요? 근데 선생님, 이 면은 스파게티 면이고 저는 약간 도톰하거든요. 네, 이 면마다 삶는 시간이 다를 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달라요. 예. 요 면보다 이렇게 모양 있는 면이 조금 더 오래 걸리거든요. 네. 광희 씨가 먼저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저는 요 빠빨레면 요거랑 그다음에 이거 뭐였죠 이름이? 푸실리. 푸실리. 네. 푸실리도 이렇게 네, 넣어볼게요. 자 여기 넣었으면요. 예. 소금을 바닷물처럼 짜게 하는 게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요? 물이 굉장히 많죠. 네. 충분한 물에 또 충분한 소금 이 정도 넣을게요. 이렇게 넣는 거 왜 넣는 네. 거예요? 면에도 네. 간이 배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오이를 이렇게 약간 넣어주면 서로 달라붙지 않고 오. 나중에 크림 소스를 확 빨아들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오래 걸리니까 먼저 넣었고요. 몇 분 정도요? 네, 요거는 한 12분? 12분 11분에서 정도? 12분. 네. 12분 마치고요. 네. 자, 저는요. 제 파스타는 이렇게 면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돌려서요. 네. 그다음에 이게 다 들어간 다음에 네. 8분을 익혀볼게요. 8분을요. 그리고 중간에 자주 저어주셔야 돼요. 네. 네, 8분 할게요. 하고, 네, 저도 소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 넣으시고요. 네. 정말 요만큼 넣으면요 아무런 맛의 차이가 안 나요. 네. 그래서 충분히 넣어주시고 또 기름도 약간 넣어주시면 면이 붙지 붙지 않게. 않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한 1분 정도는 불 앞에서 좀 저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뚜껑 닫으시면 안 되고요. 네. 이런 면은 면에 따라서 냄비도 틀린데 네. 깊은 면 그리고 이런 면은 좀 작아도 관계 없을 거예요. 네. 자, 그럼 면이 다 익는 동안 네. 저희는 오늘 명란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까요? 네. 명란하고 또 뭐가 있을지. 명란. 그리고 명란하고 네, 오늘은 새우를 좀 넣어볼 거예요. 명란이 들어가니까 새우도 잘 네, 어울리겠죠? 같은 해산물이니까. 네. 이렇게 두 가지 가져가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새우를 우선 손질해 볼까요? 네. 이 상태의 새우는 어떻게 네, 씻으면 간단해요. 되나요? 여기 머리는 떼주시고요. 예? 네. 떼고 예. 이쑤시개로 내장을 빼볼 거예요. 네. 오. 자, 이렇게 잡고 어디에 어디에요? 여기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에 네. 넣고. 이렇게 중간에 찔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천천히 빼주세요. 천천히요? 네, 여기 손을 이렇게 잡고 예? 여기 위에 이렇게 잡고 천천히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거. 잘하신다. 이거 뭐예요? 네, 요게 내장인데요. 네? 오. 요거 보기도 안 좋고 예. 이거 먹으면 찝찝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아, 요거요? 네, 그래서 껍질을 까줄 거예요. 여기 껍질까지 까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툭 끊기지 않게 이렇게. 야, 또 광희 씨 거만 내장이 또 예. 확실하게 까만색이 크네요. 잘 보여. 이렇게 해서 이제 껍질을 까주시면 돼요. 물론 칵테일 새우도 좋지만 이렇게 큼지막한 새우를 먹고 네. 싶을 때가 있거든요, 선생님. 네, 보통 새우는 이렇게 손질을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이미 내장 제거돼 있고 껍질 제거돼 있는 것도 냉동으로도 팔아요. 네. 그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위에는 남겨놨다가 네. 요거는 나중에 육수 내실 때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씻어볼까요? 씻어볼까요? 네, 새우를 이렇게 깔끔하게 씻어서 네. 선생님, 생새우를 쓰면 더 좋은 점이 뭔가요? 네, 생새우를 쓰면 우선은 네. 국물이든 생크림이든 맛이 잘 배어 나오고 질기지 않아요. 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태로 냉동된 것도 팔고 네. 익힌 새우는 좀 빨간색으로 파는데 네.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네. 손질하는 거 배워봤어요. 더 맛있는 맛이 우러나온다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새우를 손질해 네. 봤으니까요. 이거 네. 새우 한번 썰어볼까요? 네, 새우는 명란젓 맛을 더 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2개 정도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새우 머리까지 보통 저는 많이 넣는데 명란 파스타를 할 때는 새우 예. 머리가 들어가면 예. 새우 맛이 더 강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등을 갈라서 좀 갈라서 네, 이렇게 이 정도로 넣으면 네. 꼬리는 남겨놓으셔도 돼요. 네. 꼬리가 들어가면 또 느낌 있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한 개는 네, 껍질을 꼬리까지 까주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자, 이렇게 해서 소금 후추 간을 해볼게요. 여기다가요. 네. 자, 소금 약간 뿌려주세요. 네. 후추하고 이렇게 뿌려서 그래서 접시 담아볼게요. 네.
자, 그럼요. 그 다음으로 명란을 한번 손질해 볼까요? 네. 명란은 손에 네. 묻으니까 우리 오늘 50g 정도가 필요해요. 네. 저랑 반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그럼, 있는 거 네. 반반 나눌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거 덜어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명란 이거 껍질을 한번- 벗겨야 돼요. 껍질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잠깐. 이 껍질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껍질이 예.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끝에 좀 애를 먹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껍질하고 살이 이렇게 하니까 안 보통 우리 벗겨지네요. 껍질도 먹을 수 있는데 네. 파스타 먹을 때는 껍질 없이 먹는 게 좋거든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 끝부분은요 이렇게 잘라서 네. 그냥 좀 덩어리째 드셔도 돼요. 네. 그리고 명란젓은 명란젓마다 짠 게 조금씩 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짠 정도는 여러분이 나중에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요 정도에는 50g 정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자, 배를 이렇게 열어서. 칼등으로 살살살 긁어주시면 어때요?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예. 네, 자. 자, 접시에 담아볼게요. 네. 50g. 껍질은 제거하시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밑준비가 끝났어요. 요때쯤에 맛의 한 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맛의 한 수는 뭐가 될지 궁금한데 네. 이번 맛의 한 수가 뭔지 한번 제가 받아본 다음에 네. 맞춰볼게요. 오늘 크림 파스타에 들어갈 맛의 한 수는 뭐가 될지 저희가 사실 크림 파스타를 먹으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는 약간 진한 맛을 좀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크림 수프 있죠, 크림 수프. 왜 양송이 수프나 네네네. 그 이제 가루로 되고 있잖아요, 파우더로 된 거. 탈지 분유. 맞아요. 가루 있죠. 그게 맛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에이, 맞구나. 고소한 맛 안 나요. 이게 맞구나.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이거 우유 아니에요? 네, 우유예요. 꼭 특별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오늘 들어가는 우유는 정말 평범하지만 네. 보통 크림 파스타 집에서 만들면 먹다 보면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자. 국물 하나도 없이 사라져요. 막상 이렇게 포크로 떠서 올렸는데 네. 이렇게 약간 국물도 네. 없이 덕지덕지 이렇게 크림만 근데 붙어 있고. 잘 만들어진 레스토랑에서 크림 파스타 보면 어때요? 끝까지 남아서 네. 빵도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남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려면 생크림만 넣으면은 농도가 너무 걸쭉해져서 면이 또 그 농도를 다 잡아 먹어요. 네. 그래서 우유를 조금 넣어주시면 우리가 그 농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맛의 한 수로 우유가 나왔고요. 선생님, 지금 면이 어느 정도 익은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저어주시고요. 정희 씨가 먼저 넣었으니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끓여준 거예요. 그럼 꺼내볼게요. 네. 우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잘 붙지도 않았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또 면을 건져서 찬물에 데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쫄깃쫄깃한 게 찬물에. 먹는다고. 예, 그러지 않고요. 오일을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오일을요? 또 너무 많이 하면 크림하고 겉돌 수 있으니까 네. 적당량만 넣어주실게요. 자, 오일을 좀 부어주실래요? 눈물만큼 뜨거울 때 부어주셔야 면이 네. 붙지 않거든요. 이렇게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 예쁘네요, 선생님. 저 예쁘죠, 이거? 네. 까베기하고 나비 모양이 그냥.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후라이팬에 조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에 오일은 한 스푼 넣어주세요. 한 스푼 넣고요. 이제 본 게임이잖아요, 선생님. 자, 여기에다가 네. 팬에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요. 네. 먼저 편썰은 마늘을 볶아주세요. 필요하면 이제부터는 스푼으로 오일을 조금씩 넣어주실게요. 네. 이 확실히 마늘 기름이 들어가면 확실히 또 감칠맛도 나고 마늘 향이 네. 나면서 맞아요. 알리오 올리오 보면 마늘만으로 올리브 맞아요. 오일하고 향을 내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예요. 네. 자, 여기에다가 양파도 넣어주실게요. 양파도요. 야, 평소에 크림 파스타에서는 맡아볼 수 없었던 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네. 크림 파스타라 그래서 크림만 넣으면 아무 맛도 안 나거든요. 예? 필요하면 오일을 조금씩 넣어주실게요. 넣어주세요. 자, 파스타만큼 사실 쉬운 게 없어요. 아, 면만 그래요? 잘 삶고 예. 크림 파스타는 농도 조절만 잘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집에서 크림 파스타나 토마토 파스타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이미 만들어진 거 데펴서 먹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에요. 네, 그 생크림만 있으면 예. 우유랑 같이 섞으시면 돼요. 지금 뭘 넣으신 다진 거예요? 마늘 한 작은씩 넣어주실게요.
이럴 때도 기름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아, 정말 느끼할 일이 없겠네요, 선생님, 네. 오늘은. 자, 이제 여기에다가 명란을 반만 넣어주실게요. 명란 왜 반만 넣어요? 다 넣고 여기서 익혀버리면 예. 생크림하고 하나 돼서 그런 고소한 맛이 아니라 그냥 예. 다 익고 겉돌게 돼요, 생크림이. 예. 그래서 여기서 먼저 조금 덩어리감 있게끔 익혀주신 다음에 네. 우리가 와인으로 부어 날려줄 거예요. 와인도 들어가요? 네,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은 안 돼요. 예? 네. 사실은 어떤 날은 그냥 밖에서 우아하게 파스타 먹고 싶은 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집에서 그런 기분을 낼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친구들 초대하셔서 예. 멋지게 요리 좀 뽐내보세요. 네. 자, 이 많은 정도. 분들이 저한테 저 요리 굉장히 잘하는 줄 아는데 네. 이 시간 없으면 저 진짜 큰일 나요. 그럼요. 예. 직접 해보셔야 돼요, 예. 여러분도. 자, 화이트 와인 2큰술을 부어주세요. 좀 보여드릴게요. 와인 대신 뭐 소주 넣어도 돼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예? 소주는 넣으시면 다 안 돼요. 이렇게 비린 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넣기도 하지만 예? 이 와인 풍미가 그대로 크림에 남아있거든요. 예? 그래서 꼭 화이트 와인으로,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이때 네, 생크림을 넣어주실게요. 한 컵 넣어주시면 돼요. 선생님, 우리 맛의 한 수 우유는 언제 넣나요? 우유는 생크림 한 번 끓으면 넣어줄게요. 지금 반 컵씩 넣을 거거든요. 네. 계량컵으로 계량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근데 선생님, 저는 이 생크림이랑 반 휘핑크림 컵? 네. 구분이 안 가는데 네. 여기 왜 휘핑크림 안 들어가는 거예요? 휘핑크림은요, 네. 우선은 순수한 그런 동물성 단백질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만드는 식물성이고 달아요. 오. 그래서 파스타가 단 파스타 원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꼭 파스타 만드실 때는 생크림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유 한번 넣어보실까요? 저도 우유 한번 넣을까요? 네. 반 컵 넣어주세요. 한 컵이요. 150, 네. 100이요. 100이요. 한 컵은 200, 네. 반 컵은 100. 이렇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센 불에 네. 익혀주시면 농도가 조금 걸쭉하게 나오려고 할 때 네. 면을 넣어주시면 돼요. 농도가 걸쭉하게 나오려고 할 때 네. 새우는 언제 넣나요? 새우는요,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빨리 넣고 싶죠? 예. 근데 미리 넣으면 너무 딱딱해져요. 원래 그냥 네. 재료들은 한 번에 다 넣거든요. 아우, 그러면 안 돼요. 순서가 다 있네요. 네, 지금 면 한번 넣어볼까요? 네. 면을 넣고요. 진짜 이렇게 면끼리 뒀는데 붙질 않네요, 선생님. 네, 오일 네. 때문에 그런지. 자, 이렇게 해서 긴 면은 여기서 또 익혀주면 좋아요. 그래서 예, 이 농도가 걸쭉해지는데요. 네. 너무 걸쭉해지기 전에 네. 불에서 내려주셔야 접시에 담아도 그게 오래 유지가 돼요. 오. 이 정도 되면 남은 명란을 네. 고명에 올릴 한 작은 술 정도만 제외하고 네. 나머지 거 다 넣어주실게요. 제하고 네. 넣어줄게요. 저는 소금을 넣지 않을 거예요. 왜요? 명란 전만으로 충분한 간이 되거든요. 음. 근데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저염을 쓰시면 네. 또 소금을 넣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후추 좀 넣어볼까요? 저도 후추 좀 넣어볼게요. 근데 선생님, 오늘은 크림 파스타를 만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크림 파스타에서 토마토를 넣은 게 네. 토마토 소스를 조금 넣은 게 로제 파스타잖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고소한 맛을 살리면서 토마토의 그 감칠맛도 살려서 네. 굉장히 맛있었는데 네. 저는 여기다가 네. 조금 매콤한 맛을 가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 좋을까요? 로제 파스타는 매콤함은 없거든요, 예, 사실. 맞아요. 그러면은 좀 색깔도 나면서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소스가 있어요. 어떤 따로. 소스요? 예. 사실 고추장을 넣어도 되는데 고추장은 굉장히 걸쭉해지고 텁텁한 맛이 네,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스리라차 소스라는 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해요. 요게 스리라차 소스고요. 네. 요거는 청양고추. 네. 이건 고추장인데 네. 요건 어디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쌀국수집 가면 빨간 색깔 소스 예. 어디나 다 있죠. 예, 예. 그건데요. 오. 크림하고 새우하고 기가 막히게 잘 어울려요. 그럼 요거를 사용해서 네. 오늘 매콤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매콤한 정도 한 큰술 넣으셔도 되고 두 작은 네. 술 정도 넣으셔도 되는데 TV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3분의 2 정도 넣고. 자, 이쯤 되면 우리 새우를 좀 넣어볼게요. 예. 저는 고추도 조금 넣을게요. 아, 청양고추도 예. 매운 거 좋아하시나 봐요. 칼하게 매콤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요. 자, 이제 그러면 새우를 마지막에 넣고 불을 끄시면 돼요. 새우 넣고 불을 끄라고요? 네. 오. 잔열류도 충분히 있거든요. 아, 새우가요? 네. 야,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좀 변했어요, 지금. 네.
빨갛게. 예, 이제 확실히 파스타 면도 달라서 그런지 느낌이 이제 확실히 좀 다르네요. 네, 이렇게 지금 이 상태가 되면요. 예. 접시에 담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걸쭉해져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우유처럼 묽지 않은 상태에서 네. 불을 내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접시에 담아볼까요? 자, 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 자, 저는 여기 이렇게 집게로요. 네. 잡고 이렇게 여기서 돌려주세요. 어. 돌린 다음에 스파게티면 예쁘게 담는 거. 네, 여기 앞에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세워서. 네, 그럼 그렇게 퍼지지 않죠.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좀 돌려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소스는 부어주시면서 새우랑 명란알이 좀 보이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광희 옮기면 씨는 되죠? 스푼으로 담아주시면 돼요. 예. 저는 이 파스타를 왜 골랐냐면, 이 파스타 면을 왜 골랐냐면 한 입 크기로 쏙쏙 들어가서 저는 사실 소스랑 이렇게 같이 퍼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국물은 볼게요. 다리로 해서 오. 자, 네. 저는 국물이 조금 더 있어요. 예. 광희 씨보다 위에 이게 명란 크림 파스타다라는 거 좀 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비릿한 맛 싫으시면은 다 넣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위에 고명으로 조금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살짝 같아요.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보고. 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그리고 어린잎. 이렇게 어린잎도 명란을 가리지 않게 살짝 올려주시면 알싸한 맛이 돌면서 예? 또 느끼함도 또 한 번 잡아주고 네. 이렇게 그냥 올리시는 것보다 이렇게 올리면 조금 더 근사하죠. 근데 선생님, 네. 저는 꼭 크림 파스타를 먹을 때 빵을 꼭 챙겨서 먹거든요. 네. 마지막에 찍어 먹고 하는데 네. 오늘도 한번 같이 올려볼까요? 아우, 빵하고 같이 드시면 정말 든든하죠. 그럼요. 이렇게 발사믹하고 오일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빵을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은 한 사람이 정말 먹기 든든한 예. 한 접시가 되죠. 네. 또 우리 피클도 있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만들었던 네. 피클도 함께 곁들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가져와 볼게요. 맞아요. 이 양배추하고 비트. 맛이 배어서 네. 아주 색도 고와졌고요. 네. 물도 많이 생겼죠. 한번 볼까요, 그걸? 네. 시원한 향 확 나네요, 선생님. 이렇게 국물하고 같이 담아주시면 네. 맞아.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파스타랑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다고. 맞아요. 이 피클은요. 예. 강하지 않아서 맛이 예. 어떤 거랑도 잘 어울려요. 샐러드 같은 네. 느낌도 들고요, 선생님. 이런 거 파스타 드실 때 김치 찾는 분들 계신데 김치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물론 맛은 있지만 크림 향을 뺏어 버리죠. 그런데 예. 이런 피클은 아주 잘 어울려요. 야, 그러니까 또 잘 어울리는데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덕분에 지금 크림 파스타를 매콤한 맛, 그다음에 고소한 맛, 네. 두 가지 맛을 만들어봤어요.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빨리 친구들 모아가지고 같이 네. 맛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이렇게 오늘의 요리 완성! 완성. 가느다란 스파게티면이 크림에 퐁당! 고소한 맛에 자꾸자꾸 먹게 되는 안세경표 명란 크림 파스타. 귀여운 숏 파스타면에 매콤한 소스와 청양고추를 팍팍! 칼칼함이 입맛 당기는 광희표 명란 크림 파스타. 오늘의 요리 명란 크림 파스타를 다시 살펴볼까요? 명란 크림 파스타는 먼저 끓는 물에 스파게티 면, 소금, 기름을 넣어 8분 정도 삶아줍니다. 파르펠라나 푸실리 면을 사용할 땐 12분 정도 삶아주세요. 삶은 스파게티 면은 채로 건져낸 뒤 기름을 부어 섞어줍니다. 새우는 등을 갈라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명란젓은 가운데에 칼집을 낸 뒤 칼등으로 살살 긁어 알을 발라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편썬 마늘, 다진 양파,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명란젓을 반만 넣어 살짝 익혀주세요. 화이트 와인을 부어 비린내를 날려줍니다. 그런 다음 생크림, 우유를 넣어 끓여주세요. 우유를 넣어야 농도 잡기가 수월해요. 삶은 스파게티 면을 넣어 고루 저어줍니다. 남은 명란젓을 넣어 섞어주세요. 후춧가루를 뿌려줍니다.
매운맛을 더하고 싶을 땐 매콤한 스리라차 소스나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새우를 넣고 불을 끈 뒤 여열에 익혀줍니다. 그릇에 담아 명란젓과 어린잎 채소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바삭한 빵과 상큼한 피클을 곁들이면 명란 크림 파스타 완성! 오늘의 요리 명란 크림 파스타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선생님 뭔가 분위기 있는 파스타 전문점에서 온 것 같아요. 네, 아직도 소스가 살아있어요. 자, 어떤 네. 것부터 먹어볼까요? 맵지 않은 것부터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고소하고 부드러운 한번 섞어서. 명란 크림 파스타부터 먹어볼게요. 네. 저 크림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굉장히 부드럽고 이 크림 파스타는 약간 느끼하고 네. 그런 맛이 강한데 네. 이거는 마늘하고 양파가 들어가서 맞아요. 그런지 마늘 향이 확 예. 나면서 또 그리고 비리지 않죠. 맞아요. 네. 명란이 들어가서 비릴 거라 생각했는데 네. 정말 비린 맛도 안 나고 그게 다 마늘하고 양파 향 때문인 것 같고 새우가 정말 마지막에 넣었잖아요. 네. 처음부터 넣었으면 질겼을 텐데 맞아요. 마지막에 정말 부들부들하고 마늘도 편으로 썰어 넣어서 그런지 그 마늘 향이 확 나면서 네. 맵지 않게 그 마늘이 정말 부드럽게 네. 씹으면 정말 맛있네요. 네. 그리고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선생님 말씀대로 이렇게 마지막까지 네. 소스가 남아있고 네. 이제 예. 매운 거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매운 거는 한번 숟가락 퍼서 먹어볼게요. 네. 선생님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면이죠, 선생님? 요거는 푸실리고요. 네. 리본 모양은 파팔레. 푸실리 파팔레. 네. 자, 먹어볼게요. 저는 약간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네. 스리라차 소스를 넣어서. 크림 파스타의 그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면서 끝맛에 느끼함이 없고 칼칼하고 매콤한데요,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그냥 모르고 드셨다가 깜짝 놀랄 맛이네요. 광식이 잘하셨는데 면도 너무 부드러워요. 어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맛이에요. 네. 파스타 하면 느끼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맛도 없고 요럴 때 마지막에 피클. 저 만들었던 피클을 먹어주면 딱을 잘 어울리네요.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아삭하니 입안을 싹 개워주네요. 잘 어울리죠? 저도 처음 먹어보는데 금요일 시식 때 강희 씨 항상 너무 즐거우셨겠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마지막 날 또 파스타까지 배워봐서 네. 친구들이 오면 파스타 맛있게 해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강희 씨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선생님 일주일 동안 감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네. 통삼겹, 수육. 자, 일단 이 수육을 사용할 때 이 통삼겹은 어느 부위가 좋을까요? 삼겹살 중에서도요. 여기 가운데 오돌뼈 있는 데가 좋고요. 아니면 목살도 괜찮아요. 목살도 괜찮고요. 예, 예. 그 대신 이제 뻣뻣한 뭐 뒷다리살 이런 거는 조금 뻣뻣해서 그거는 별로 안 바라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굵은 소금을 좀 준비해서 겉에랑 네. 이렇게 좀 한번 마사지 하듯이 해주고요. 후추도 자, 여기 올려놓고 여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접시에. 예, 여기에다 놓고 이렇게 굵은 소금 좀 뿌려주고요. 이 정도 양이면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전 혼자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사실 기력이 딸릴 때는 고기를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600g이거든요. 예? 600g 정도면 2명, 3명? 2명, 3명. 예. 근데 뭐 요즘 젊으면 예. 600g 혼자 다 구워 아마 먹어도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면. 예, 예.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선생님. 예. 삼겹살인데. 또. 예, 후추를 또 이렇게 네. 이렇게 굵게 뿌려주고요. 자, 팬을 네. 달고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수육한다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왜 팬으로 가는 거예요? 아, 요게 또 비법이에요. 예? 저는 제 요리는 항상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로 와보세요. 아니요, 사실 어제 밥 지을 때도 두부를 한번 구우시더니 오늘도 이거 수육인데 한번 구우신다고요? 그럼요. 그러면 예. 겉은 바삭하면서 얘를 찔 동안에 여기 고기에 육즙이 안 흘러나와요. 그 육즙이 빠지면 사실 맛이 없어요. 아무리 그렇죠. 똑같은 고기여도 그렇죠. 육즙이 있는 고기와 없는 고기는 큰 차이거든요. 아이, 그럼요. 그래서 지금 네. 요 고기를 여기 팬에다가 네. 먼저 6면체잖아요. 네네. 다 골고루 지져주는 거예요. 선생님 안에까지는 확실히 익히진 않고요. 아니, 겉에만. 겉에만.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에다 담았을 때 네. 육즙이 안 빠져나오면서 안은 익는 거죠. 혼자서 해먹는다 하더라도 예. 요 정도 해서 남은 거는 이렇게 랩 싸서 냉동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럼 라면 먹을 때 네. 썰어갖고 차슈처럼 얹어 먹으면 차슈처럼? 돼요. 차슈처럼. 야. 예. 자, 한번 면을 보여주실래요? 이 정도로? 예. 요거보다 좀 더 해도 되죠? 더 해도 되죠. 지금 선생님, 놔두고. 이 삼겹살이 구워지는 동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동안에 양파를 좀 썰까 봐요. 그럴까요? 자, 양파를 한번 썰어볼게요. 썰게요. 이 뒷부분을 좀 잘라내고요. 근데 선생님 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렇게 통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벗길 거예요. 근데 네. 벗겨도 그냥 다 벗기지 말고요. 네. 제일 겉면만 지저분한 것만 벗겨내고요. 양파 껍질이 그 항산화 성분이 많아요. 이 네.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고혈압 있거나 이러면 이 껍질 물을 끓여 먹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 정도만 잘라내고요. 네. 손 조심해서 한 1cm 두께로 껍질째. 껍질 밀려나면 없애도 되고 이거 그냥 이렇게 사용해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양파를. 예. 자, 요도 그거 하는 동안 한번 뒤집어 줄게요. 삼겹살을요? 네, 옆면으로 이렇게 다 익었나요, 선생님? 이거 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짠. 이야. 맛있겠죠? 예, 이렇게. 예. 그리고, 네. 아무것도 안 둘렀어요, 팬에. 네. 이거 바닥에 깔아요? 네.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양파가 누린내도 잡아주고요. 네. 양파에 물이 생기면서 네. 양파가 또 맛을 좋게 해줘요. 달큰해가지고. 그리고 고기가 눌러붙는 것도 막아주겠어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니까 눌러붙진 않는데 예. 물을 조금만 넣은 저수분으로 만들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 배워두면 네. 나중에 집들이. 뭐 친구들 갑자기 왔을 때 네. 뭐 이럴 때 두루두루 사용이 가능해요. 오. 자, 여기까지 놓고요. 네. 치워주고요. 자, 이렇게 양파까지 자. 썰어봤고요, 선생님. 네. 사실 선생님 이 삼겹살을 육면을 다 굽는데 솔직히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육면을 구운 네.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 네, 이 한번. 향이 근데 선생님 안에는 안 익은 거죠, 아직? 안 익었죠. 이렇게 해서 네. 이 육면이 이렇게 되면은 자, 요거를 예. 이걸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얹어주시는데요. 예.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아, 껍질이 위에 가게끔. 왜냐하면 반대로 놓으면 살이 말라요. 껍질은 말라도 쫄깃거리잖아요. 예, 맞아요.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어야 할 게 있어요. 물에다가 된장 먼저 풀어놓을게요. 예. 된장 먼저 좀 이렇게 풀어요. 원래 이렇게 수육에 네. 된장 푼 물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넣는 경우도 있고 녹차 넣는 경우도 있고 맞아, 녹차, 그런데 녹차. 냄새를 좀 잡아줘요. 그리고 간도 약간 있게 해줘요. 아주 약간. 자, 이렇게 된장을 좀 풀고요. 네.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부어줘요. 된장물을 네. 그냥 맹물 말고 된장 푼 예, 물을. 그러면 아주 약간만. 네. 그러면 얘가 아주 맛있게 간도 배면서 맛있게 네. 이렇게 익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잡내가 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잡내는 마늘하고 생강. 네. 예, 요걸 좀 썰어서 넣을 거예요. 마늘하고 생강은 확실하게 네. 돼지의 누린내를 잡아주죠. 예, 이렇게 저며서 생강 저는 돼지고기랑 생강이랑 향이 너무 잘 어울리고요. 네. 생강이 만약에 없다 하면 계피 같은 거, 오향 이런 거 넣어주셔도 좋아요. 커피는 어때요? 커피도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약간. 네. 그래서 이제 마늘도 이렇게 저며서 예, 그래서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바로요? 편하게. 예. 어제 한 요리에도 우리가 마늘 편서로 넣었잖아요. 시금치하고 소금 그렇죠, 들어갔을 때. 그렇죠.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식감이. 맛있을 뿐만이 아니라 얘는 네. 감칠맛을 주고요.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네. 생강을 많이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생강차도 먹어도 좋다고 아유, 하니까. 그럼요. 목도 따끈해요. 몸에 열을 내줘요. 춥지 않아요? 지금 추우니까 네. 이런 따뜻한 걸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이 월계수잎이나 뭐 이런 거는 있으면 넣어주세요. 네. 허브.
안 넣어도 되는데요.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뿌려서 넣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통후추도. 근데 이런 게 통후추도? 들어가면 맛있어요. 아, 그럼요. 안 넣은 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맞아요. 통후추 월계수잎만 있으면 월계수잎만 네. 이렇게 근데 됐어요. 선생님 이제 물 좀 더 넣어야죠. 물. 아니에요. 제 요리의 비법은 예. 보세요. 고기를 넣고 국을 끓여요. 예. 근데 물이 많은 거랑 조금 넣은 거랑 어느 게 맛있어요? 조금 넣은 게 진한 맛이 나겠죠. 그럼요. 얘도 물이 많으면 안 돼요. 어차피 얘 끓이면 물이 좀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수분의 열에 의해서 얘가 물에 푹 당기는 게 아니라 그냥 수분에 스팀으로 의해서. 그렇죠. 오. 자, 따라오세요. 지금 선생님 음. 양파가 잠길 정도예요. 거의 뭐 그럼요. 이것도 희미하게 잠길 정도인데. 그럼요. 요 정도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는데 타! 예. 그러면 물 좀 더 넣어야겠죠. 된장품 불은 물을. 맨 처음에 세게 해요. 예. 맨 처음에 세게 했다가 끓으면 불 약하게 줄이면 양파에서도 물이 나와요. 아. 양파가 없으면 뭐 우거지 뭐 이런 거 넣고 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를 끓이면 맛있는. 한 40분? 불의 크기에 따라 틀리는데 네. 만약에 이거를 토막을 10cm로 짧게 했으면 더 조금이면 되고요. 네. 저는 모양 좋으라고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걸려요. 40분 정도? 네, 40분 정도. 자, 그럼 그동안 저희는 오이 파채 샐러드를 한번 그럼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같이 술안주도 좋고, 네. 그다음에 고기와 함께 먹으면 맛있을 에이. 오이 파채 샐러드인데 선생님 네. 재료가 정말 제목대로 오이랑 파 두 개밖에 없네요. 그렇죠. 너무 간단해요. 예. 근데 또 하는 방법은 네. 보통 오이 요리를 하면 절이거든요. 예. 절임이 필요 없어요. 사실 절이는 과정이 약간 피곤한 과정이죠, 선생님. 그렇죠. 자, 그러면 네. 이 감자칼이 되게 유용하거든요. 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잡고 보이세요? 네. 이렇게. 오, 이렇게 얇게. 예. 이러면 절일 필요도 없고, 예. 사실 이 오이를 채 썰라 그러면 정말 죽음이거든요, 선생님. 예. 근데 이렇게 음, 요거 감자 깎는 칼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지금 이렇게 해서 또, 얇게. 예, 해왔어요. 이거 있잖아요. 예. 무슨 고기 요리 같은 거 먹을 때 모양 데코레이션으로 이렇게 어. 놓고 고기 썰은 거 그러게요. 나도 예뻐요. 아, 그리고 선생님 사실 이제 고기 먹을 때 파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네. 약간 파의 그 파향이 너무 세서 조금 저는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이랑 함께 먹으면 오이의 그 향긋한 향 있잖아요. 예. 이 시원한 향. 예, 예. 요거하고 파가 잘 어울리겠어요, 선생님. 예. 그리고 저는 주방에서 이거 하면서요. 그냥 안 해요. 이렇게 잘라갖고 얼굴에다가도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러고 하면 피부가 예. 되게 이거 촉촉해요. 집에서 있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 눈밑 같은데 이런 네. 데다 이렇게 붙여놓고 오이 마사지 많이 하시니까. 예, 하면 정말 미백 효과도 있고 예. 좋고요. 오이가 또 시원함을 주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수분이 이렇게 많이 이 들어있으니까. 정도만 하고요. 요 안에 있는 씨까지 사용해요? 그럼요. 다 넣어도 돼요. 예. 버릴 거 없이. 예. 오이 시원하고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놓고요. 아까 예. 제가 썰어놓은 거 있어요. 네. 이거 놔두세요. 네. 저 좀 이따 데코레이션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놔두고 자, 이 파는요? 예, 몇 개는 제가 이따 데코레이션으로 쓸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파는 잘 보세요. 어떻게 썰었냐고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자, 이거 써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미끌려서.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안에 이 심이 있어요. 이게 써요. 아, 요거? 예, 예, 이게 써요. 그래서 국 끓일 때도 저는 이거 안 넣는데 네. 자, 이렇게 놓고요. 얘를 이렇게 한번 접어도 되고 그냥 놔도 되고 별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접어버리는 거죠? 다시 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반 접어요. 예. 네, 이게 길이 방향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오! 이렇게 한 번에 되네요, 선생님? 네, 이렇게 썰면 파채가 그 고기 먹을 때 어머 파채 어떻게 썰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썰었니? 예.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선생님.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다. 여기 반 이렇게 갈라요. 끝까지 가지 말고 예. 한 중간까지만. 네. 이렇게 중간까지만 가요. 그럼 얘 하고. 심이 들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 얘를 빼고. 네, 빼고 접어서. 예, 얘를 지금 두꺼워서 안 접어도 되고요. 예. 얇으면 접고요. 네. 지금 이렇게 접으면 두꺼우니까 그래도 이렇게 접어볼게요. 네. 좀 더 기를 경우. 오, 확실히 또 이 요리는 배우면 네, 네.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 그럼요. 이렇게, 진짜 무슨 이렇게 기계가 썰어준 것 같아요, 선생님. 꼭 팽이버섯 같기도 하고 예.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에다 담가 놓으면 또 얘가 막 꼬부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준비하고요. 볼 하나 주세요. 볼 하나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파채 썰어놓은 거랑 요거랑 예. 합해서 가고요. 자, 여기 자 보시면 지금 레몬즙 좀 있어요. 네. 레몬즙 약간만 넣을게요. 그리고 겨자가 들어갈 거예요. 겨자가요. 네. 물이 많으면 잘 안 풀어져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물이 적은 데다가 설탕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네. 마늘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좀 가루 같은 거, 마늘 예, 이런 거 넣고선 이 겨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겨자가 확실히 들어가주면 예. 맛이 톡 쏘면서 예. 이건 고기와 함께 먹는 거잖아요, 지금. 네. 요럴 때 굉장히 예, 좋더라고요. 이렇게 풀면 예? 겨자가 막 이렇게 위에 둥둥 안 떠다니고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돼요. 수분이 많이 없을 때.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레몬즙, 물 네. 종류 넣으면 돼요. 이거는 매실청. 네. 저는 매실청 없으면 올리고당 사용하는데 네. 매실청이 또 그 향긋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기의 잡내를 또 잡아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장 넣어요. 간장. 넣어주고 소금도 좀 넣는데 소금은요. 네. 좀 봤다가 이따 맛보고 넣으세요. 왜냐하면 짬은 얘도 구제 불능이잖아요. 짠 걸 못 고치잖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오이를 더 사러 갈 수도 없고. 그다음에 참기름. 예, 이렇게 넣어서 이 양념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짜니까 식초 좀 넣어주고요. 새콤하게. 새콤해야 돼요. 레몬즙 넣고 식초도 넣는 이유는 네. 레몬즙은 프레시한 느낌을 줘요. 네. 그리고 식초는 또 아주 새콤하게 해줘요. 예.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럼 혹시 이제 이 양념장이 만들어졌어도 오이 크기가 어떨지 모르니까 조금 덜어놨다가 예. 이제 버무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이는 이 길이 그대로 넣어요? 자르고 싶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얇아서 안 예? 절여도 여기 충분히 절여지고요. 예. 예, 좋아요. 저 이따가 요거 고명으로 쓸 거 몇 개만 남겨놓고요. 예. 파채 요거 다 넣고. 오. 네. 그래서 바로 예. 아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선생님 원래는 이런 파채는 그냥 파만 넣고 하잖아요. 네, 제가 양파랑. 이거 이렇게 해서 썰어 놓으니까 네. 어머 절이지도 않았는데 간도 잘 배고 해서 네. 예.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기 이제 마지막에 깨랑 예. 선생님 고추기름인 것 같은데 아까 예. 소스 만들 때 못 넣었어요. 마지막에 참기름처럼 넣을 거예요. 이 고추기름이요? 예, 예. 마지막에 약간 예. 매콤한 거 좋아하면 마지막에 넣을 거예요. 요거 이제 완성이 된 건가요? 왜냐하면 기름을 먼저 넣으면 네. 얘가 간이 안 배요. 지금 숨이 금방 죽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고추기름 좀 넣고 깨.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고추기름 먼저 넣으면 코팅이 돼서 간이 잘 안 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추기름 더 넣을게요. 이야. 아니 오이 갖고 이렇게. 전 이런 거 만들 때 먹어봐야 되는데 지금 먹어보면 안 되죠? 선생님 여쭤보셔도 돼요. 네. 아니 그게 간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네. 맛있는 맛을 알기 때문에 안 먹고는 못 배겨요 제가. 침 생기는 거 봐요. 괜찮나요? 맛있어요. 저는 이따 시식할 때 먹어야 돼서 이 고기랑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어요. 자, 이 오이 파채 샐러드는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고기를 완성시킨 후에 함께 이제 플레이팅 해볼게요. 네, 자, 여기 잠깐 두고 고기 한번 보러 갈까요? 네. 숟가락 한번 줘보실래요? 네. 와 이거 보세요. 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물에 끼얹어주면서. 예, 예. 지금 보면 이렇게 뒤집어도 한번 주고요. 네. 이 보세요. 오호. 이 양파 어디 갔어요? 지금 양파? 양파가 부드럽게 양파가 지금. 이렇게 다 녹았어요. 예. 그럼 이것도 같이 건져서 드셔도 돼요. 사실 선생님 양파 있잖아요. 양파 숲처럼 양파숲 아시죠? 예, 맞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부드럽게. 예, 이 국물 떠먹어보세요. 와.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찰랑찰랑하면서 네. 이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너무 촉촉하게 그죠, 뻑뻑하지 그죠. 않게 잘 익었어요. 그죠. 야. 자, 다들 접시 하나만 주면 이거 옮겨서 자, 썰어. 옮겨갈까요? 네. 사실은 이게 조금 그러니까 좀 식었을 때 썰어야 안 부셔져요. 지금은 칼도 안 살이 들고 부드러워서. 해서, 칼도 안 들고 해서. 이야. 여기서 이거 육즙 좀 보세요, 선생님. 여기 아들 요때 먹어야 야, 돼요. 선생님 이게 사실 이 스팀으로 해서 그런지 정말 촉촉해 보여요, 선생님. 네, 와. 요때 먹어야 돼. 그래서 접시. 사실 저 비계는 싫어하는데 네. 이건 비계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 껍질도. 네. 접시 좀 갖고. 접시 가져볼까요? 근데 이게 수육의 매력이죠, 선생님. 네, 맞아요. 맛있어. 정말 제가 이래서 수육을 좋아해요. 부드럽잖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 통삼겹 이거 한 줄 했는데 정말 양 많이 나오네요. 그럼요. 이거 못 참는데 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야, 근데 오늘은 좀 참아주세요, 선생님. 네. 그리고 이 간장하고 양파 이게 돼서 그런지 향이 너무 좋아요. 저 국물도. 그죠. 됐어요. 이제 그만해도 되고요. 네. 잘하셨어요. 야, 파티하는 분위기죠. 파티요. 여기다가 예. 뭐 겉절이 같은 거 좀 있어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국물을 이렇게
선생님 그 양파도 좀 올려주세요. 근데 지저분해져 잘못하면 양파 올리면 예. 예, 좀 지저분해서 국물만 이렇게 넣고 정말. 이거랑 같이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 어떻게 되죠? 아, 정말 일품 요리네요. 일품 요리 선생님. 됐어요. 야. 이야, 선생님. 정말 폼나는 한상 차림인데요. 네. 건강 지수는 팍팍 올라가는 통삼겹살 수육과 오이 파채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야들야들한 통삼겹 수육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냄비에 양파를 깔아주는 게 키포인트. 그런 다음 구운 삼겹살과 된장물, 향채소를 넣어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린내가 싹 사라지고 물을 많이 넣지 않아도 촉촉한 수육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육즙이 일품. 푸짐한 통삼겹 수육을 만들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요리 통삼겹 수육과 오이 파채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통삼겹 수육은 우선 삼겹살에 소금, 후춧가루를 뿌려 밑간을 해줍니다. 밑간한 삼겹살은 달군 팬에 겉면만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양파는 껍질째 링 모양으로 썰어줍니다. 냄비에 양파를 깔고 삼겹살을 얹어주세요. 그런 다음 물에 된장을 풀어 넣어줍니다. 여기에 편썬 마늘, 편썬 생강, 오레가노, 통후추, 월계수잎을 넣어 40분 정도 끓여주세요. 익힌 삼겹살은 얇게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주면 통삼겹 수육 완성! 오이 파채 샐러드는 먼저 오이는 필러로 얇게 썰어주세요. 대파는 심지를 제거한 뒤 반을 접어 채 썰어줍니다. 레몬즙, 겨자, 설탕, 다진 마늘, 매실청, 간장, 소금, 참기름, 식초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오이, 대파채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고추기름, 통깨를 뿌려 섞어주면 오이 파채 샐러드 완성! 오늘의 요리, 통삼겹 수육과 오이 파채 샐러드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야, 선생님, 저는 네. 오늘 뭔가가 연초에 이런 모임 자리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모일 때도 많은데 그때 이렇게 또 이렇게 음식을 해갖고 내놓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분위기 있고. 그럼요. 일품 쉽죠. 요리로. 그리고 예. 일단 쉽잖아. 네. 재료 준비도 간단했고요. 네, 드셔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고기라서 네, 너무 좋습니다. 통삼겹. 네. 예. 고기 하나 얹고. 예. 네. 그다음에 자, 음, 요 오이 파채. 네. 자, 맛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기력이 딸렸는데, 선생님. 자, 먹어보고 힘낼게요. 네. 고기가요. 네. 굉장히 담백하면서 기름진 느낌이 안 들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느끼하거든요, 선생님, 원래. 네, 느끼하고 돼지 비린내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네요. 그럼요. 그리고 오이채는 어땠어요? 오이채는 같이 먹으니까? 함께 먹으니까 사실 파채는 많이 먹어봐서 제가 네. 많이 먹어봤던 식감이에요. 근데 오이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시원하고 개운한 맛도 있고 씹는 식감을 좀 더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금방 절여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 들어간 소스가 톡 쏘는 맛이 있네요. 겨자. 겨자가. 네. 무엇보다 선생님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고 또 안에는 촉촉하고 겉면이 약간 바삭한 식감도 있어요. 그렇죠. 아까 네. 그 전문 용어로 왜 겉을 익히는 걸 시어링 한다고 하는데 오. 시어링을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양파를 바닥에 깔았잖아요. 그 양파의 맛있는 그 맛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스며들어가지고. 그렇지. 제가 통삼겹 이런 거, 뭐 수육 이런 거 많이 먹어봤는데 이렇게 촉촉하고 맛이 제대로 밴 수육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제대로 표현해줬어요. 야, 선생님 덕분에 이 샐러드 있잖아요. 오이 파채 샐러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파게티 먹을 때도 그렇고 그냥 이탈리안 요리 먹을 때도 함께 먹으면 예, 예. 입이 느끼할 때 같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피클처럼. 예. 네. 닭꼬치구이 선생님 평소에 네. 많이 사 먹어봤죠? 아, 그쵸. 근데 집에서 닭꼬치구이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요? 닭꼬치구이 할 때는 닭의 어느 부위를 사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아, 그쵸. 닭고기는요. 네. 그 닭다리살이에요. 붉은 살이거든요. 네. 좀 운동을 많이 해서 약간 쫄깃한 맛이 있기 때문에요. 네. 오늘은 닭다리살을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껍질을 벗겼어요. 네. 그리고 한 입 크기로 닭고기가 익으면 조금 수축하거든요. 네. 작아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잘라주는 거예요. 네, 한입 크기로. 네, 그렇게 해서 한 입보다는 조금 크게 잘라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네. 고기가 이제 수축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잘라서 준비를 해놓으면 되고요. 이렇게 준비한 닭고기를요, 네. 밑간을 해줄 거예요. 미리요? 네, 여기에 어떤 걸 넣을 거냐면 네. 먼저 다진 마늘하고요,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그리고 청주. 청주. 네, 닭고기도 부드럽고 연하긴 하지만 네. 조금 누릿한 맛이 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네. 잘 섞어 놓으면 닭고기에 약간 누릿한 맛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네. 밑간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닭고기 육질도 조금 부드러워지나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금방 요리할 땐 괜찮은데 네. 이렇게 했다가 조금 밑간을 해놓고 나서 1시간 이상 둔다 이렇게 했을 때는요. 네. 여기다 올리브유나 기름을 조금만 더 넣어주면 네. 훨씬 부드럽고 그리고 고기가 상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훨씬 맛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밑간에서 네.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놓을 거예요. 10분 정도 두고요. 네. 자, 이번에 대파가 있어요, 선생님. 네. 대파는 어떻게 해서 한번 썰어볼까요? 대파는 너무 굵은 거 말고요. 네. 이렇게 해서 흰 부분으로 오늘 쓸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닭고기랑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해서 한 3cm 정도 길이로 네. 잘라주는 거죠. 사실 네. 닭꼬치 할 때 네. 대파를 이렇게 넣으면 어린 친구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대파의 맛을 보고 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맞아요. 대파는 좀 흰 부분을 하는 이유가요. 네. 이 초록 부분으로 갈수록 보면은 약간 진액이 좀 많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구우면서 보면 약간 더 흐물흐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대파도 같이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되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소스는 오늘 소스도 집에서 따로 만드나요? 네,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네. 소스하면 되게 거창해서 뭔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손이 하는데요. 많이 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네. 쉽게 오늘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네. 뭐냐면 여기에다가 맛술하고요, 맛술 간장을 동량으로 넣는 거예요. 1대1 비율로요. 네, 이렇게 해서 4큰술씩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집에 보면 매실액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매실액 이렇게 해서 향도 내주고 단맛도 내주고 네. 집어 넣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설탕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후춧가루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이게 닭꼬치 이제 발라 먹는 네, 소스가 데리야끼 된다고요? 소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 간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소스인데요. 네. 뭐 이걸 오래도록 끓이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저어줘서 만들면 이렇게 해서 구이용 소스가 완성되거든요. 아, 이렇게 만들면 그냥 먹을 만큼만 딱 만들어서 해서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닭고기를 한번 팬에서 네. 볶아줄 거예요. 아, 사실 선생님 파는 다 익었는데 네. 닭은 안 익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왜냐하면 닭고기 익는 시간하고요. 여기 대파가 익는 시간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고기는 덜 익었는데 네. 대파는 흐물흐물해지기 맞아요.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둘러주고요. 네. 그리고 기름이 조금
팬에서 네, 잘 코팅이 섞이도록 한 되도록.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잘 볶아주는데요. 네. 닭고기에 약간 오늘은 붉은살 이용한 닭다리살을 이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닭고기가 좀 이렇게 하얗게 변할 때까지 볶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색이 좀 하얗게 나올 때까지. 네, 이렇게 해서 거의 익을 정도로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는 거죠. 선생님, 네. 근데요 거의 익을 때까지 하는 거고 네. 이런 과정을 통하면 훨씬 네.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래 안 걸리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간장 소스를 만든 데리야끼 소스를 바르기 시작하면 네. 팬에서 타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고기는 안 익고 소스는 타고 하는 데요. 이렇게 하는 흐물거리고. 네, 이렇게 한번 먼저 볶아서 사용을 하면 네. 고기도 잘 익고 그리고 훨씬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완벽히 익히지는 않는 거죠? 네, 거의 완전히 속까지 익진 않아도 되고요. 네. 양쪽이 다 하얗게 익도록, 네. 그러니까 붉은 살이 하얗게 변하도록 익혀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노릇노릇하게 네. 익혀주면 되거든요. 아까 저희가 밑간도 하고 네. 마늘 다진 것도 넣고 해서 그런지 누린내는 안 나요, 선생님? 네, 그리고 누릿한 맛도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훨씬 부드럽고 연해서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거 펼쳐드릴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닭고기를 접시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담아서 네. 살짝 키친타올 깐 데다가 깔아서요. 네. 이렇게 식혀주면 펼쳐주면 한 김 이렇게 식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은 걸 갖다가 아까 준비한 이 대파랑 한번 꽂아주면 되는데요. 네. 저희가 좀 식혀놓은 걸로 해볼게요. 네. 한 김 제가 먼저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네. 꼬치에다가 닭고기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네. 닭고기, 그다음에 대파, 그다음에 닭고기, 닭고기, 대파, 닭고기. 예, 그다음에 대파가 한 번 더 들어가고 마지막이 닭고기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처음에 시작이 닭고기로 시작해야 기분이 좋죠. 네, 닭고기로 시작해서 닭고기로 끝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대파가 끝에 있으면요, 구우면서 대파가 흐물흐물해 조금 익으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꼬치에서. 그래서 닭고기와 닭고기를 채워서 마지막으로 해주는 게 구울 때 훨씬 네. 편리하게 구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이 대파를 구워서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선생님. 안쪽도 그렇죠. 맛있어지고. 부드럽고 맛있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꽂을 때. 오늘 어린이날이니까요. 예. 아이들한테 닭고기 특히 좋아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꼬치에다가 예. 끼워주면 네. 애들이 재밌어하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족들이 같이 만들면 그럼요. 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한 데다가요. 팬이 네. 달궈지면 여기다가 한번 기름을 살짝만 두를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번 프라이팬을 전체적으로 기름이 스며들 수 있도록 준비를 네. 한 다음에요. 손으로 이렇게 대봐서 따끈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꼬치에 끼운 네. 닭꼬치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꼬치 네. 이런 거 많이 먹었었거든요. 학원 앞에서도 많이 먹고 네. 꼬치 전문점에서도 먹었지만 네. 직접 엄마가 이렇게 꼬치를 만들어주면 더 네. 맛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막 요리를 한다 그래서 막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요. 네. 이렇게 재료가 있으면 네. 간단한 이렇게 재료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간편한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재료는 네. 대파하고 닭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파인애플 같은 거 하나 정도 끼워줘도 달큰한 맛이 나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파가 네. 없을 때는 선생님 네. 파프리카도 괜찮고 네. 피망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럼 색깔도 훨씬 예쁘겠죠. 네. 여러 가지 색깔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먼저 한 면을 구운 다음에 네. 한번 뒤집어서 한 면도 익혀줄 거예요. 이렇게 파가 해서 어느 정도 익었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혀지면 네.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익혀주세요. 반대편도 이렇게 익혀주고요. 미리 한번 닭을 익혀놔서 그런지 다른 재료들하고 익는 속도가 비슷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애벌구이를 한 다음에 하면 예. 훨씬 만들기가 쉬워요. 시간도 단축되고요. 네, 자 이렇게 구우면서요. 이제 네. 소스를 발라주면 좋은데 네. 그냥 숟가락을 이용해서 해줘도 좋지만 네.
집에 이렇게 붓이 있으면 네. 붓으로 소스를 잘 저어서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한 다음에요. 얘를 이렇게 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오. 그러면 닭고기하고 여기에도 훨씬 네. 더 많이 해서 양념이 배어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기름을 또 부어주나 봐요. 기름을 지금 약간 해서 제가 조금 더 부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소스를 넉넉하게 발라서 예. 부어주는 거죠. 강희 씨가 소스 좀 한번 발라주시겠어요? 뒤집어주면 저희가 네. 또. 야. 이렇게 엄마랑 같이 하니까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엄마랑 같이 하면 아이들 되게 재밌어 하고요. 예. 그리고 추억에 되게 많이 남죠. 그럼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간식집에서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예. 특히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은 아이들이 훨씬 나중에 추억할 수 있고 좋거든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네. 엄마가 직접 마탕을 만들어주시는 거 보고 네. 마탕 하면 딱 엄마가 떠올랐거든요. 아, 정말요? 아, 마탕도 좋고요. 또 이렇게 꼬치 이렇게 네. 해서 구워서 맛있게 한번 만들면 정말 아이들이 잊지 못하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소스로 촉촉하게 익히니까 선생님 네. 뻑뻑하지 않고 더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소스랑 잘 버무려서 네. 이렇게 해서 양념 약간 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잘 준비해서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면 돼요. 그럼 완성 접시 가져볼게요. 네. 야, 선생님 정말 먹음직스러워요. 네. 뭐 어린이날이 아니더라도 네. 아버님 술안주로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어린이날이니까 예.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들어도 좋지만요. 또 이런 그 술 한잔 좋아하는 남편을 예. 위해서 만들 때도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야, 닭꼬치를 이렇게 해서 이거 집에서 만든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야, 근데 비주얼이 밖에서 네. 먹는 것 같아요. 꼬치 전문점에서. 소스도 우리 아까 간장 소스 만들 때 되게 손쉽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보면 그냥 데리야끼 소스를 쓴 줄 알겠어요. 네. 만들어진. 쉽게 재료 있는 걸로 만들면 네.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영양 선물 한 입에 쏙 들어오는 닭꼬치가 네. 완성됐고요. 저희는 이어서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새콤달콤한 방울토마토 피클을 만들어 볼게요. 네. 방울토마토 피클 예. 하면 어떠세요? 아, 사실 요즘은 피클은 네. 여러 재료를 많이 만들잖아요. 저는 네. 양파 피클도 먹어봤고 네. 비트 피클도 먹어봤어요. 네, 많이 하죠. 예, 근데 방울토마토 피클은 뭔가 오늘 좀 새롭긴 한데 뭔가가 시원하고 그냥 집이 쭉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마 방울토마토 피클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시중에 보면 이렇게 방울토마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냥 이걸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요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저장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만들어 놓으면 네. 이렇게 닭고기나 고기 요리 같은 거 먹을 때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방울토마토는 네.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다가요. 소금을 살짝 조금만 넣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양만큼 넣으면 되겠죠? 네. 방울토마토는요. 미리 조금 데쳐놨기 때문에 조금만 데치는데요. 네. 찬물 조금만 준비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우리가 보통 토마토 껍질 벗기는 걸 이게 프랑스어로 콩까세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 토마토 껍질을 벗기는 거.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끓으면 토마토가 껍질이 이렇게 벗겨져요. 저절로? 네. 보통 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윗면에다가 십자로 칼집을 넣어주는데요. 네.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작기 때문에 칼집을 안 넣어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 저절로 벗겨졌어요, 선생님. 네, 껍질이 벗겨져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서 저기 토마토 네. 옆에 벗겨놓은 거 한번 있어요. 벗겨볼게요. 네, 야, 그냥 벗겨도 선생님 부드럽게. 네, 이렇게 하면 껍질이 이렇게 홀랑홀랑 이렇게 다 벗겨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껍질을 벗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껍질 벗긴 토마토 준비해 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건가요, 토마토는? 네, 껍질 벗겨서 준비하는데요. 네. 보통 그대로 하면 우리가 오늘 한번 발사믹 식초에다가 볶을 거예요. 발사믹 식초예요? 네, 그래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하다 보면 볶는 동안에 껍질이 다 벗겨지거든요. 그리고요, 네. 발사믹 식초가 싹 안 스며들어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껍질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아, 광희 씨가 요리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예, 예. 되게 많이 그런 부분이 느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껍질이 벗겨진 방울토마토에는 우리가 넣는 재료들이 훨씬 더 잘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껍질을 벗겨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방울토마토 피클은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무엇보다 손쉽게 만들어야 많은 분들이 같이 해 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렵고 복잡한 것보다는 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고 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좋거든요. 네. 자, 먼저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를 둘러주세요. 네. 올리브유를 둘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진 양파하고요. 네. 그리고 편으로 썰어놓은 네. 마늘을 넣어서 먼저 볶아주세요. 이렇게. 조금 마늘하고 양파가 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올리브유에 볶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나중에 방울토마토 피클을 만들었을 때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덜 볶으면 마늘이 고소하고 감칠맛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팬을 전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볶아주세요. 마늘이 지금 양파하고 약간씩 노릇노릇한 색깔이 나기 시작하죠. 네네. 그러면 불을 끄세요. 네. 불을 끈 상태에서 여기다가 방울토마토 껍질 벗겨놓은 거를 네. 이렇게 해서 넣고요. 불 끈 상태에서 한번 살짝만 섞어주는 거예요. 여열로.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발사믹 식초인데요. 네. 시중에 파는 그 발사믹 식초를 네. 한 4큰술 정도 넣었어요. 발사믹 식초 굉장히 시큼하고 맛있잖아요. 네, 아주 맛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몬즙이 2큰술 네. 들어가고요. 그리고 꿀이에요. 꿀. 오늘은 꿀을 사용하는데 뭐 메이플 시럽이나 네. 아니면 이런 아가베 시럽 같은 시럽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없다 할 때는 올리고당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넣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켜는 거예요. 불 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세지 않은 데서 네. 얘를 한번 바글바글 끓이면서 방울토마토에 이 발사믹 식초랑 다른 재료들이 섞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지금 향은 굉장히 새콤한 향도 나면서 네. 달짝지근한 향도 나고 네. 마늘 향도 나고요, 선생님. 네. 정말 굉장히 오묘해요. 꿀이 들어가서요, 이렇게 약간 단맛을 주면서 네. 식초의 그 어떤 상큼한 맛이랑 나거든요. 네. 이렇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세요. 네. 그런 상태에서 완성이에요. 이게 완성이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유리병이나 예. 아니면 깊은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요. 네. 보관해서 차게 준비하면 네. 되거든요. 볼에 한번 먼저 담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네. 좀 차게 냉장고에 넣었다 드시면 훨씬 좋아요. 이 상태가 완성이 된 건가요? 네, 이렇게 해서 볼에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주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 지금 이 발사믹 식초랑 네. 넣었던 재료들에 이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잠기도록 해주면 네.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고 어떻게 보관하면 되나요? 이렇게 선생님? 해서요. 만약에 유리 뚜껑이 있는 거면 뚜껑을 덮어서 한 김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주면 되고요. 네. 그럼 볼에다 담았을 때 랩을 씌워서 냉장고에다 차게 1시간 정도만 보관하면 네. 아주 맛있는 피클이 완성이 되거든요. 네. 제가 먼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만들어둔 네. 자, 이렇게 해서 볼까요? 보면 유리병에 담아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옮겨 그릇에 담아볼까요? 한번 시간이 지나면 예. 발사믹 식초에 배어들어서 조금 색깔이 짙어지지만 네. 그 발사믹 식초의 향이나 이런 게 배어서 오. 굉장히 맛있어요. 향이 굉장히 풍부한 향이 나요, 선생님. 네. 오늘처럼 이렇게 닭고기 요리 같은 데 곁들여 먹어도 아주 좋고요. 네. 또는 이탈리안 요리 같은 거 샐러드 만들 때 네. 이거 그대로 넣어서 먹어도 드레싱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왜 그 네. 치즈 있잖아요. 네. 치즈랑 같이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쓰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피클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상큼함에 절로 행복해지는 방울토마토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2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새콤달콤 감칠맛 나는 방울토마토 피클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방울토마토를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데친 방울토마토를 건져내 껍질을 살살 벗겨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방울토마토의
피클 양념이 쏙쏙 스며들어요. 데친 방울토마토를 양념에 살짝 볶아주면 맛과 향이 살아난다는 사실. 입안에서 터지는 상큼함에 기분도 입맛 돋우는 방울토마토 피클을 만들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요리, 닭꼬치 구이와 방울토마토 피클을 다시 살펴볼까요? 닭꼬치 구이는 먼저 닭꼬치는 한 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청주,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을 한 뒤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대파 흰대는 3cm 길이로 썰어줍니다. 간장, 맛술, 매실액, 설탕, 후춧가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밑간한 닭고기를 애벌구이한 뒤 한 김 식혀줍니다. 꼬치에 닭고기, 대파, 닭고기 순으로 깨워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앞뒤로 노릇하게 익혀줍니다. 마지막으로 소스를 발라 앞뒤로 익혀주면 닭꼬치 구이 완성! 방울토마토 피클은 우선 방울토마토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 데쳐줍니다. 그런 다음 찬물에 담가 껍질을 벗겨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다진 양파, 편썬 마늘을 넣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불을 끈 뒤 껍질 벗긴 방울토마토를 넣어 여열로 볶아주세요. 여기에 발사믹 식초, 레몬즙, 꿀을 넣고 불을 켠 뒤 부글부글 끓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김 식혀 1시간 정도 냉장 보관해주면 방울토마토 피클 완성! 오늘의 요리, 닭꼬치 구이와 방울토마토 피클로 아이들을 위한 인기 만점 요리를 만들어 보세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네. 선생님, 네.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그쵸. 제가 또 이렇게 몸은 컸지만 아직 마음은 어린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순수하고 예. 네 어린이 같은. 닭꼬치만 느낌이에요. 봐도 신나네요, 선생님.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고기여서요. 예. 어머님들이 이렇게 꼬치 이렇게 만드셔도 좋고 아니면 또 이 소스에다가 그냥 이렇게 파랑 같이 볶아 드셔도 꼬치에 끼우는 번거로움 없이 만드실 수 있거든요. 네, 정말 향도 좋고 그냥 네. 바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드셔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집에서 만든 거죠? 네. 닭고기하고 대파 맛이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근데 무엇보다 네, 소스가 타지도 않고 네. 소스도 잘 배겨져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닭이 뻑뻑하지가 않아요. 네, 아까 밑간을 먼저 하고요. 네? 살짝 구웠기 때문에 부드럽고요. 또 붓으로 아까 우리가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고기랑 파의 양념이 고루고루 가면서 좀 불의 조절도 약불로 해서 조절하면 네? 태우지 않고도 맛있게 잘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네, 파 있잖아요. 네.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이 파를 통째로 구워 먹잖아요. 네, 이 안에 부들부들한 파가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맛있어요. 아, 네, 쫀득쫀득하고요. 맛을 아시네요, 예. 정말. 자, 그럼 이어서 같이 먹으면 좋을 네. 방울토마토 피클도 한번 드셔보세요. 아까 생소하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굉장히 반하실 것 같은데 한번 피클 정말 드셔보세요. 좋아하는데 네, 마늘이 들어갔잖아요. 네, 마늘 같이 그쵸. 한번 먹어볼게요. 방울토마토 피클. 네. 마늘하고 양파를 어. 같이 볶아서 이렇게 구수하고 어. 부드럽죠. 그 토마토 그 즙 있잖아요. 네네. 그 시원하게 쭉 나오면서 네. 뭔가 상큼하면서 개운한 맛도 나고. 네, 요거는 좀 있잖아요. 샐러드랑도 같이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치즈 있잖아요. 그렇죠. 치즈랑 이거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네. 파스타, 피자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네. 무엇보다 먹고 났을 때 정말 입안이 개운해요. 상큼하고. 네. 무엇보다 엄마가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더 맛있던 것 같아요.